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 우즈벡 처갓집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전에 저희 우즈벡 처갓집, 처남이 케밥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케밥집 시작한 지, 뭐 이렇게 햄버거도 팔고, 샌드위치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거리에서 보면은 큰 길 옆에 가판대식으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좀 장사가 좀 괜찮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매출 올릴 때는 하루에 한 100달러 이상도 막 매출 올리고 그랬는데,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미국 달러로 100달러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즈벡 경제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버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이것저것 다 빼고요. 미국 달러 한 2,000달러 이상 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우리나라 환율로 치면 한 200만 원 후반대 정도 되는데, 그쪽이 이제 뭐 한 달에 평균 잡아서 한 30만 원도 벌까 말까 하는 그런 경제, 국민 소득 수준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버는 거죠. 처음엔 좀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이게 이제 옆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볼 거 아닙니까? 좀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은 옛날 우리나라 이제 그 노래방 그때처럼 우후죽순으로 막 옆에서 막 비슷한 게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사가 이제 안 되고 그래서 폐업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막 옆에 이제 한두 개씩 막 규모가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 그걸 쳐다보고 같이 똑같이 따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처남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상대하기가 이제 버거운 거죠. 이제 자금력에서 뒤지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 뭐 처남이 하는 뭐 케밥집이 뭐 딴 데에 비해서 유독 뭐 맛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평타 정도 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좀 크게 하고 막 인테리어 좋게 하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또 사람이 막 몰리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이제 좀 처음에 좀 잘 되다가 한 1년 반 정도 그 정도 잘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내리막을 걷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문 닫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망했다고 그러죠. 그게 망해버려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 친구가 뭐 세차장 이런 데서 일하고 막 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중소기업 사장이 이제 망해가지고 무슨 공장 같은데 이렇게 뭐 이런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처남이 부모님과 좀 다르게 굉장히 부지런한데 좀 많이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얘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 있고 게다가 이제 자기 또 엄마 아버지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리기가 만만치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누나한테 뭐 전화하고 그래서 자기 신세한탄도 하고 그리고 또 장모님도 이제 처음에는 뭐 장사 잘 되다는 좋아하시더니 이제 이렇게 처남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통화하는 게 반은 눈물이에요. 뭐 울음바다인데 저희 와이프도 이제 뭐 자기 뭐 동생이 저렇게 되고 이제 부모님도 이제 하여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많이 뭐 통화하면서 많이 울어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 옆에서 보는 저도 이제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직감을 통해서 좀 알게 되거든요. 이제 처남이 이제 장사 안 돼가지고 이제 좀 힘들어 한다는 건 좀 얼마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빨리 문을 닫을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사실 저희 장인 어른이 그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자주 오셨어요. 이제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애들 육아를 해준다는 그런 걸 해가지고 오셨었는데 여기 이제 대부분 이게 이제 좋은 얘기는 좀 아니지만은 대부분 육아를
위해서 오시는 이제 외국에 계신 이제 처갓집 그 장인 장모들이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으세요. 좀 중장년 한 60이 좀 안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불법이지만은 좀 공장에 이런 데 가서 좀 일을 좀 많이 하세요. 뭐 저희 장인도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일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장인 원래 성격 자체가 좀 배짱이 성격이거든요. 막 한 군데 딱 붙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성격이 못 돼요. 조금 일하다 보면 힘들다, 뭐 좀 몸 아프다,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즈벡에 또 있을 때도 뭐 한식당 이런 데서 막 열심히 일했으면 돈 벌었을 텐데 조금 일하다가 또 그만두고 좀 쉬다가 또 들어가서 좀 일하고 그러니까 돈이 안 모아지잖아요. 한국에 와서 똑같아요. 공장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한 5, 6개월 일하다 보면은 전화가 옵니다. 아유, 나 이제 우즈벡 가겠다고. 그러니까 가방 싸가지고 우즈벡 가요. 갔다가 이제 한 뭐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한국에 옵니다. 왜 한국에 오느냐? 이제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까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한국에 와요. 와가지고 공장에 좀 일하면은 또 이제 한 5개월 지나고 나면 뭐 이래저래 핑계대고 뭐 몸이 아프다, 뭐 아이고 뭐 깝깝하다, 뭐 자기 뭐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두 번 지켜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아내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여기 우즈벡에서 한국 오는 이제 젊은 친구들 산업연수생 같은 경우에는 뭐 적어도 5년, 많으면 10년 동안 한두 번이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이 친구들은 진짜 열심히 이러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도 떵떵거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장인 어른도 힘드시겠지만은 2년이라도 좀, 좀 마음 굳게 먹고 좀 일하시면은 좀 벌 수 있지 않겠냐. 그거 가지고 가면 거기서 집 한두 채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집 임대 주면서 하면 임대를 받고 그래서 좀 낫지 않겠냐. 제가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도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때는 이제 뭐 주머니에 좀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리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 전까지 계셨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그때 이제 우리 애가 7살 때였죠. 이제 우즈벡에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는 건 가더라도 하여튼 그냥 비자 1년 더 갱신할 수 있으니까, 연기할 수 있으니까 연장 한번 해보자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우즈벡 가는 건 가는 건데 그냥 연장해놓고 가라. 그랬더니 아이 안 된다고. 아 그냥 갈 거라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이 그냥 하시라고 그랬더니 싫대요. 자기는 더 이상 이제 한국에 올 일 없대요. 우즈벡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편하게 살 거라고. 아, 그 집이 엄청 세가지고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제 1년 후에 다시 또 전화 오는 거예요. 그전에 이제 돈 다 썼으니까 이제 또 돈 벌어야겠다고 좀 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제가 이제 비자 신청해달라고 했듯이 비자를 넣어줬더니 신청 서류를 구비해서 이제 보내줬더니 그쪽에 한국 대사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육아에 대한 그런 거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오게 됐어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좀 날려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또 이제 집에만 계시고 그러다가 또 그동안에 이제 운동도 안 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몸이 이제 이렇게 막 살이 찌고 그래서 좀 이제 이렇게 좀 큰 수술도 좀 받으셨어요. 혈관 쪽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까먹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나마 든든하게 처남이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여기저기 전전긍긍한 이제 뭐 이렇게 여기저기 그냥 뭐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차장에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그냥 풀칠할 정도의 그
그 정도 돈밖에는 못 받아요. 자기가 옛날에 벌던 거에 비하면 진짜 자기 하면 이 세차 일을 하면서 자기가 진짜 자기 신세가 한심하다는 거를 이제 느끼겠죠. 이렇게 이제 처갓집이 막 갑자기 이렇게 기울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내하고 통화하면 그냥 우리 장모님 맨날 눈물 바다예요. 그리고 우리 처남은 이제 신세 한탄만 하고 누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와이프는 막 자기가 좀 부지런해가지고 여기 이제 한국에 있는 뭐 공장이나 뭐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또 저희 와이프의 좀 그러한 걸 알잖아요. 그렇게 막 악착 같은 맛이 없어요. 저희 와이프도. 그러다 보니까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걱정만. 자기 처갓집이 이제 자기 친정이 저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거를 겪으면서 그나마 우리 처남이 한 2년 동안 좀 버텨줬으니까 2년 정도는 제가 좀 그나마 안심을 하고 좀 다리 뻗고 좀 살았는데 이제 좀 이제 머리가 좀 많이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와이프는 이제 좀 뭐 자기가 이제 돈 얼마씩 보내준다고 하지만은 뭐 이거 언제까지 돈을 보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 있고 저도 옆에서만 지켜보기에는 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처갓집이 좀 많이 어려워지면은 좀 생각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지금 저도 좀 사실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을 좀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내 말을 좀 들었으면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훨씬 나았을 텐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좀 괜찮은 솔루션을 주려고 그래도 저희 와이프도 지금 요즘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제 말은 스스로 생각 안 하고요. 막 화만 내요, 화만.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도 솔직히 요즘 많이 단절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저만의 이렇게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한 지경에 놓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갓집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뭐 대부분 힘드시죠. 힘들기 때문에 이제 뭐 사위가 많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거는 도와줘서 끝낼 문제가 뭐 도와줘서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요. 언제까지 도와주느냐.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도와줘야 되거든.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은. 근데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내가 그냥 늪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한번 늪으로 끌려 들어가면 그거는 헤어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냉정하지만은 딱 자르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마음은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이제 뭐 좀 하여튼 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살라고 저희 처남이 뭐 이것저것 막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한숨 쉬는 얘기만 계속 들려오니까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그냥 리얼로 저희 처갓집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또 진행될지 더 악화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질지 모르겠지만은요. 또 변화가 생기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